자,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 다섯 번째 이야기, 기계학습의 분류 실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걸 이제 분류 모델 실습을 할 차례고요. 오늘은 분류 모델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림을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모델 구현하는 걸 해봤죠. 이번에도 그걸 해볼 겁니다.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심층학습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은 언제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설정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검증하는 과정이죠. 네, 여기서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서 많이 보던 친구들이죠. 네, 슬램덩크에 나오는 5명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정대만과 그 옆에 있는 송태섭은 가드, 가운데 있는 강백호와 윤태용은 포워드,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최지수가 센터였죠. 자,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농구 선수의 기록을 가지고 이 선수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겁니다. 네. 뭔가를 분류하라는 문제니까 이거는 회귀 문제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NBA 2022.csv 파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선수의 수가 247명이라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이너프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포지션이죠. 포지션에 있는 값은 센터, 가드, 포워드, CFG입니다. 이 값을 예측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예측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데이터는 우리가 언제나 사용하듯이 NBA 스탯 2022.csv를 이용할 거고요. 판다스를 이용해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럼 실습은 우리가 이 구글 콜랩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랩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네, drive.google.com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적당한 여러분들의 폴더를 찾아가셔서 거기서 네, 인공지능까지 갈게요. 저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더보기에서 구글 콜랩 더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콜랩 환경이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해보죠.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들은, 네, 일단 준비를 할 겁니다. 그죠? 이 준비에서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파일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라이브러리는 먼저 numpy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판다스를 사용할 겁니다. 네, 그죠? 네, 사람들 들들 도는, 이건 필요가 없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을 읽어드릴 건데, 저번에도 해봤죠? NBA 스탯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네, 자동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라고 해주는군요. 네, 이걸 읽어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이 템프 폴드 밑에 여기에 업로드를 통해서 이 파일을 여기다 올려줘야 됩니다. 네,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렇게 임포트 라이브러리를 하고 이걸 업로드 한 다음에 이걸 읽어드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드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BA stat이라고 쳐서 한번 잘 읽어드렸는지를 한번 찍어보죠. 이게 역시 그냥 해주는 게 잘 안 되는군요. NBA stat 2022C였죠, 파일 이름이. 이건 네, 콜랩이 실수했네요. 네, 이렇게 읽어드려 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글자를 조금만 더 키울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드리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네,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을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가공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일단 내가 읽어드리는 데이터가 몇 개 몇 줄인지를 확인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이 속성들을 다 이용해서 모델을 훈련시킬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 미리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센터는 리바운드와 블록이 높고 가드는 어시스트와 스틸이 높다고 해서 이 4개 항목만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읽어드린 데이터는 몇 개인가, 이건 len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MB의 stat이라고 쳐보시면, 네, 그리고 미안합니다. print m을 쳐보시면 247개를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징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차피 x가 특징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리바운드, 그 다음에 어시스트, 그 다음에 스틸, 그 다음에 블록을 저장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y에는 포지션을 넣을 건데 여기서 대신 한 가지 가공할 게 있습니다. 뭐를 가공할 거냐면, 포지션으로부터 포지션이 C면, 센터이면 1, 아니면 0을 저장할 겁니다. 그 말인 뜻은 뭐예요? 우리는 센터를 찾겠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x를 저장하는 방법은, x는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올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MBA 스탯에서 리바운드, 어시스트, 그 다음에 스틸, 그 다음에 블록, 이렇게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y는 NBA 스탯에서 아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포지션이었죠. 근데 여기다가 C면 1 아니면 0이라고 하는 연산을 가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연산을 가공하려면 apply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이건 numpy 함수예요. 그래서 람다식으로 쓸 건데, 뭐 이미 x가 1입니다. 어떤 경우에? x가 c인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x가 c가 아니라면 0,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글씨가 너무 크니까 좀 잘 안 보이죠?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x를 찍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x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나요? 네, 247개라는 얘기는 데이터라는 얘기고, 앞에 있는 건 행해수입니다. 속성이 4개니까 4 이렇게 들어갔겠죠. y 한번 찍어 볼까요? 네, 101010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y의 형태도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면 이렇게 247 줄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네, 결측치 제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언제나 하는 그 전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y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죠. x는 미안합니다. 네. 너는 누구니? 라고 찍어보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y도 너 누구니? 라고 찍어보면 넌 시리즈예요 라고 답이 나옵니다.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의 차이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2차원 자료구조고 시리즈는 이렇게 1차원 자료구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분류 알고리즘을 numpy를 이용해서 짤 것이기 때문에 판다스의 자료구조는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데이터형을 바꿔줘야 됩니다. 뭐에서 뭘로 바꿔요?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거에서 numpy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x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numpy의 array를 써서 바꿔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reshape 모양을 결정해 줘야 돼요. 어떻게? n by 4로.
그죠? y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mp.array y인데 reshape m by 1로.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shape 네. print y.shape 그리고 print type 미안합니다. x 그리고 print type y를 찍어 보시면 네. 이제 247by4 이게 x의 쉐입이고요. 241by1 이게 y의 쉐입이고요. 둘 다 numpy의 end array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찍었나 궁금하시면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각화 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그 매트플롯립을 사용을 하죠. 네, plt. 화면에 뭘 찍어 볼 거냐면은 x에서 첫 번째 행, 이 리바운드였죠. 아니면 미안합니다. 첫 번째 열이 리바운드였죠. 0을 찍어 볼 겁니다. 그리고 x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이 어시스트였죠. 리바운드 어시스트, 리바운드 어시스트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찍어 볼 겁니다. 그래서 네, x축은 네, 리바운드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어시스트예요. 그래서 그리드도 한번 같이 찍어 볼까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바운드가 많은 녀석들은 한 10개, 막 8개 이렇게 가는 녀석들은 센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어시스트가 이렇게 높은 녀석들은 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렇게 어시스트와 리바운드가 좀 숫자가 적을 겁니다. 이런 친구는 진짜 극단적으로, 그죠? 극단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올그라운드 플레이어에 가까운 친구인 거죠. 네, 뭐 올그라운드 플레이어 뭐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시각화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할 때 그 데이터셋을 네,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해서 수행해 봅시다. 그래서 트레인 셋으로 훈련하고 테스트 셋으로 검증합시다. 그래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은 우리가 뭐 적절하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가는 법이 뭐다? 사이킷런 쓰는 거다. 네, 그래서 사이킷런 씁시다. 사이킷런 네, 알아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딱 자동으로 코드를 완성시켜 주네요. 뭐 이렇게까지는 참 너무 감사하셔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한 30% 정도 네, 테스트 셋의 크기를 0.3으로 잡았으니까 네, 테스트 셋, 트레인 셋은 70%.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30%로 분리할 겁니다. 여기 랜덤 스테이트를 주는 이유는 이건 뭐 적당한 숫자를 주면 됩니다. 나는 뭐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를 잘 주는 편인데 이걸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다음에 이걸 또 자를 때도 랜덤하게 자를 건데 이 키를 주는 동안에는 이 키와 동일한 랜덤 넘버를 발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잘랐나 한번 잘 자동으로 생성했나 한번 해보죠. 네, x train.shape 그 다음에 print x test.shape 그 다음에 print y train.shape 그 다음에 print y test.shape 이렇게 해보면 네, 보시면 아까 247개였죠. 그게 이렇게 172개와 75개 이렇게 나눠진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이 172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킬 거고 75개 가지고 검증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큰일을 한번 해보죠.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정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클래스도 정의할 겁니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걸 정의하는 방법을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할 거고 여기에 이제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초기화, 기본 함수, 훈련 함수, 추론 함수
함수를 붙일까요? 훈련 함수, 추론 함수까지 우리가 쓸 겁니다. 훈련 함수는 전통적으로 fit이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추론 함수는 전통적으로 predict라는 함수를 씁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죠.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 라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를 만들 거냐? 초기화 함수. 여러분들 1 번호 붙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많이 이용하는 기본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훈련 함수.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추론 함수. 이렇게 네 개를 만들 겁니다. 그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어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정의하는 게 이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네, 초기화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네, def 해가지고, 네, 이거 많이, 미안합니다. 네, 좋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 초기화 함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네,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입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시라든가 또는 그 에포크 몇 번이나 훈련시킬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수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쓸 거는, 네, 러닝 레이트를 쓸 건데, 네, 얘는 그냥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입력도 받아야겠죠. 러닝 레이트는 뭐 0.1 뭐 이 정도로 받을까요? 그 다음에 에포크는 1000번 정도 시간 걸린다 라고 합시다. 그럼 러닝 레이트는 이걸 받은 걸 그냥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정말 미리미리 코딩 해주는 거 참 고맙기는 한데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죠? 에포크는 우리가 받은 에포크를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그 파라미터, 우리는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주로 썼죠. 얘는 아직 값이 없으니까 none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뭐 이게 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다음에 기본 함수는,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이기 때문에, 네, 시그모이드 함수를 일단 우리가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 함수도 정의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 함수에서 먼저 쓸 거는 우리가 네,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이걸 받고요. 그 다음에 x 우리가 z를 받았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네, 그래서 네,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이게 초기화 함수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네, 1 나누기 1 플러스 mp 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이렇게 썼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로스 함수는 로스 함수 이렇게 쓸까요? 얘는 자기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y하고 y 햇을 파라미터로 봤습니다. 이 y가 뭐예요? 실측값. y 햇이 뭐예요? 예측값.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y의 개수를 일단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리턴할 거냐면은, 네, 이 식을 리턴할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식을 리턴할 겁니다.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보죠. 일단 마이너스 1 나누기 m을 곱할 거고요. 그 뒤에 뭐를 할 거냐면 다 더할 거죠. 그래서 더하기 위해서 mp.sum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걸 보시죠. y 곱하기 로그 시그모이드, 이 h 세타 안에 이 녀석이 h 햇입니다. 그래서 얘는, 네, y 곱하기 mp.log 함수 쓰겠다고 했죠. y 햇 쓸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네, 네, 1 마이너스 y 곱하기 mp.log 할 거고, 여기서 1 마이너스 y 햇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리고 네,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로 닫아줘야겠죠. 앞에 써져 있는 단어.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네, 만약에 이 로그 함수를 쓸 때는 이 로그 함수는, 네, 여러분, 로그 함수는 그 분수 함수와 함께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식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을 보셨냐면, 네, 1 나누기 n 뭐 이런, 미안합니다. 1 나누기 n 뭐 이런 식은 실제로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할 때는 1 나누기 n 플러스 0.000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n이 0이 되면 이 숫자가 전부 다 나더 넘버가 돼서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n이 0이 되더라도 분모를 0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쓰는 거죠. 네, 그런데 보세요. 로그 함수는 만약에 y 해시 0이면 0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죠? 근데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y 해시 0이더라도 사고는 나지 마세요. 그런 뜻으로 그 뒤에다가 아주 작은 숫자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를 더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7승을 더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마이너스 8승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에 마이너스 8승을 더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무사히 그 기본 함수들을 다 구현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함수의 훈련 함수를 만들어 보죠. 훈련 함수의 이름은 우리가 def fit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셀프를 받을 거고요. x하고 y를 받아서 훈련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m하고 n은 x의 shape으로 일단 결정을 할 거고요. x는, 네, 여러분 먼저 x는 여기 보시면은 받은 x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다 1로 만든 x 앞에 1을 붙이는 연산을 했었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네, mp. 네, s 스택 h horizontal stack이라고 하는 게 옆에 뭘 붙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뭘 붙일 거냐? mp.once m by 1 한 녀석하고 x를 붙여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은 세타는 일단 0으로 초기화 시킵시다. 그래서 0이고 n 플러스 1개가 됐죠. 왜냐면은 x 대신 옆에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ushape n 플러스 1,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로스를 찍어볼 거니까 로시스를 일단 초기화 시켜주시고요. 네, 이건 했었죠. 자, 이제 훈련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i는 range 내가 아까 기록한 f크 수만큼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무슨 계산을 했냐면 이 z는 세타 곱하기 x 이거 됐죠. 그래서 z는 mp.x하고 나의 세타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고요. 네, x.dat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z를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네, 그 y hat은 self.sigmoid 함수에 저 z를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네, 이렇게 구했었죠.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n분의 1 곱하기 이 x가 앞으로 넘어와서 x 트랜스포즈 닷 뒤에 있는 걸 했었죠. 네, 그래서 1 나누기 m은 앞에서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에 닷 한 다음에 y hat 마이너스 y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세타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은 self.seta 마이너스 self.runningrate 곱하기 그레디언트 이렇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끝났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이거 끝난다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스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로스는
아까 우리가 이 위에서 컴퓨트 로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트 로스 함수에서 y하고 y 햇을 넣어서 미안합니다.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로스를 아까 우리가 만든 로시스라고 하는 배열에 어펜드 맨 뒤에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스 함수를 다 만들었죠.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 로시스를 리턴 해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돌리는데 뭐 이 에포크 돌 때마다 100번 에포크 우리가 1000번 돌게 되어 있는데 100번 돌 때마다 결과를 찍어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 다음에 추론 함수는 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얘가 막 예측을 막 해주시네요. 이런 건 괜찮고요. 네. def predict라는 이름으로 만들 건데 네. x를 넣을 거고 우리가 이 뭐죠? threshold를 0.5를 썼었죠. 5를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할 일은 아까 우리가 이 훈련 함수를 통해서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이 predict probability라고 하는 함수는 0에서 1 사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predict라고 하는 함수는 네, 0에서 1 사이의 확률을 이용해서 0 또는 1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predict probability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면 네,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일단 m을 먼저 계산하면 이게 x.shape이죠. 네, 그 다음에 x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np. 네, 이거 뭐 그냥 똑같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x를 넣어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돌려서 결과를 뽑고 싶은 거니까 뭐 z까지는 계산을 여기서는 뭐 그냥 계산을 할까요? 네,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리턴할 거냐면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를 리턴할 건데 거기에 네, x하고 나의 세타를 적용한 결과를 리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x를 받아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은 결과를 리턴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받아서 이 predict 함수에서는 여기서 계산할 값은 나의 방금 만든 셀프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한 스레시홀드보다 큰지의 값을 크거나 같다의 여부를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타입은 인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x를 받아서 x에다가 세타를 곱한 다음에 그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이제 0에서 1 사이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값을 0.5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이제 0이냐 1이냐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로지스틱 회귀 모델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그냥 정의만 한 거예요. 아직 이 이상은 한 발도 안 나갔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계속 해보죠.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미안합니다. 훈련 및 추론입니다. 네, 훈련은 어떻게 먼저 우리가 저렇게 모델을 정의했으니까 뭐 우리가 만든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 러닝 레이트는 0.1, 뭐 에포크는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선언을 합시다. 그 다음에 로시스는 실제 모델에서 fit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이게 훈련하라는 함수예요. 뭘 가지고 훈련할 거냐면 x트레인과 y트레인을 가지고 훈련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제 우리가 y 트레인의 미안합니다. 헷 예측값은 모델에 프리딕트 x 트레인을 넣어서 결과를 뽑아볼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디서 에러가 났군요. 어디서 난지 한번 보죠. 여기서 네, f치가 아니라 fx인데요. 네, 이런 이렇게 하고 돌려보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나왔나요, 여러분? 잘 나왔나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네, 첫 번째 검증은 로스함 수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거죠. 그래서 plt.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매트플로립을 임포트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습니다. 뭘 로스 해볼 거냐면 로시스를 출력해 볼 겁니다. 그래서 x 레이블은 fx 몇 번 돌렸는지 y 레이블은 로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plt.show 하면은 화면에 네, 이렇게 줄어들군요. 어떤가요, 여러분? 충분히 잘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훈련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근데 보세요. 로스가 0.2 정도에서 더 이상 안 줄어들죠. 이거는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포크를 더 증가시키면요. 그래서 에포크를 더 증가시키면 네, 보시면 이렇게 더 값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줄어들게 하고 싶다면 러닝 레이트를 한번 키워보면 됩니다. 네, 러닝 레이트를 높이면 그래도 비슷하게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줄어드네요. 로스가 이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다는 건 더 이상 훈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로스를 1000 정도로 줄여도 이 부분은 좀 고생을 좀 했네요. 로스가 다 줄어들다 말다 해서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로스가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잘 나왔나? 네, 궁금하시면 하나를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컴퓨전 매트릭스를 써서 네, F1 스코어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사이킷런을 씁시다. 매트릭스 임포트 컴퓨전 매트릭스 라고 하는 언더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매트릭스를 한번 써보죠. 컴퓨전 매트릭스는 네,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함수를 불러주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네, y 트레인하고 이게 y 트레인이 이게 실측값이죠. 그리고 y 트레인에 햇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예측값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 계산했었죠. 뭐 계산했었죠? 트루 네가티브, 폴스 파지티브, 폴스 네가티브, 트루 파지티브 이렇게 계산했었죠. 이걸 여기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프리시전 이퀄 그 다음에 F1 스코어 계산했었죠. 프리시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네, TP를 TP 플러스 FP로 나눈 미안합니다. TP를 TP 플러스 FP로 나눈 값이었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만약에 TP하고 FP를 더한 값이 네,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네, 리콜은 TP를 뭐로 나눴었죠? 네, TP하고 FN으로 나눴었죠. if TP 플러스 FN이 0이 아닐 때만, 그렇지 않으면 0 해줘야 되겠죠. F1 스코어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F1 스코어는 네, 네, 이거는 2 곱하기 기억나시죠? 네, 프리시전 곱하기 미안합니다. 프리시전 곱하기 리콜 나누기 프리시전 플러스 리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여기서 묶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필요가 없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프리시전
플러스 리콜이 0이 아닐 때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네. 프린트. 네.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네. 포뮬러. 프리시전을 찍어보죠. 프리시전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프리시전을 찍을 겁니다. 뭐 너무 길게 찍지 말고 그냥 소수점 4자리까지만 찍어볼까요? 네. 그리고 프린트 F. 네. 리콜도 찍을 건데 리콜도 소수점 4자리까지만 찍어봅시다. 네. 그리고 프린트 해서 네. F1 스코어도 찍어볼 건데 F1 스코어도 소수점 미안합니다. 소수점 4자리까지만 찍어봅시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F1 스코어 맞죠? 왜 이게 빨간 줄이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고 느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콜론을 빼먹었네요. 네, 한번 결과를 찍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트루 이게 트루 네가티브 네, 트루 네가티브였죠. 트루 네가티브 그다음에 트루 포지티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센터가 31명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센터는 우리가 예측한 사람 중에는 21명의 센터였고 그 다음에 실제 센터 중에 우리는 21명을 예측했고 7명은 아닌 걸로 예측했다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뽑아본 거고요. 한번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네. 미안합니다. 네. 테스트 데이터를 아직 안 돌렸죠? 우리가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 y 테스트 햇은 모델.predict x 테스트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로스를 찍어 보시면 로스도 비슷하게 나오나? 네, 그리고 이걸 다시 돌려보시면 네, 아까 우리가 훨씬 작은 숫자를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섞어서 돌려봤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트레인 이렇게 돌려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트레인 데이터를 돌렸을 때의 결과와 테스트 데이터를 돌렸을 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돌렸을 때 결과가 훨씬 좋네요. 저 트레인 가지고 피스를 했는데,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쭉 올라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센터를 예측했는데 이번에는 가드를 예측해 봅시다. 그럼 G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시 만들고 결측치 제거하고 다시 데이터를 찍어보고 네, 그럼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 모델 정의는 할 필요 없지만 다시 해준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다시 하고 결과 찍어보고 로스 찍어보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검증 찍어볼 건데 아까 센터는 0.71, 0.78이 나왔죠? 가드는 0.84, 0.85. 네. 가드를 좀 더 잘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 모델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